2018년 1회 전력공학. 자, 21번부터 가봅니다. 수차의 특유 속도 NS를 나타내는 계산식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 공식 여러분들 외울 때 이거 별 수 없죠. 외울 때 어떻게 기억하자고 그랬냐면 여기 pH, 여기 n 이렇게 있을 때 1, 2, 3, 4가 아니라 1, 2, 5, 4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자고 그랬죠. 이때 특유 속도는 실제 수차와 기하학적으로 비례하는 수차를 만들어서 낙차 1m 높이에서 운전해서 1kW 출력을 발생시키는 회전수다 그랬었고요. 이렇게 정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요거 공식 외워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n하고 ph 있을 때 거기에 1, 2, 5, 4 와야 됩니다. 1, 2, 5, 4 요것만 여러분들 잘 기억해도 맞출 수 있는 문제죠. 공식 외워주는 문제입니다. 1번이죠. 1번. 22번. 화력발전소에서 가장 큰 손실이 뭐냐? 뭐였습니까? 우리 기체로 돼 있는 증기를 물로 바꿔준 복수기에서의 손실이 가장 큰 손실이었죠. 그래서 복수기는 증기를 냉각해서 물로 온결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열이 상당히 빠져나가야 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수기에서 열 손실이 가장 크고요. 전체 손실의 50에서 55% 차지하기 때문에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2번입니다. 2번. 23번. 전력계통에서 단락 용량을 증대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단락 용량을 경감시키는 대책이 아닌 것은 단락 용량의 증대가 문제가 된다는 것은 사실상 단락 전류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 이 얘기죠. 이것을 좀 줄이는 대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사고 시에 모선을 통합한다? 그러지 않죠. 답이 딱 나오네요. 사고가 되면 오히려 분리를 시켜야 되는데 사고 시에 서로를 다 묶어버리면 당연히 단락 전류가 더 파급이 돼버리는 거죠. 1번이 당연히 아니고요. 상위 전압계통을 구성한다는 것은 높은 전압계통을 구성한다 그 얘기죠. 우리 용량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용량 자체는 뭡니까? 전압과 전류의 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얘를 높은 전압을 구성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 전류 값은 낮아지기 때문에 단락 전류를 낮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다 그 얘기죠. 그 다음 모선 간에 한류 리액터를 삽입한다. 한류 리액터 역시 단락 전류를 차단하는 그런 리액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단락 전류를 제한하는 리액터. 그래서 맞고요. 임피던스를 크게 해야 역시 단락 전류 자체도 작아지겠죠. 이것을 작게 해주는 것이 가장 큰 중요한 목적이 되겠다 그 얘기네.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24번. 피레기의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은 그랬네요. 자, 피레기 가봅시다. 피레기는 우리가 이렇게 낙뢰 같은 이상 전압이 왔을 때 그렇죠. 큰 전압이 이렇게 오게 되면 피레기를 통해서 그 이상 전압을 빼 보내고 그렇죠. 전압을 낮게 만들어 버려야죠. 이 낮게 만드는데도 한계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제한 전압이죠. 제한 전압은 당연히 낮을수록 좋은 거고 제한 전압은 사실상 이 피레기에 걸리는 전압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리고 뒤에 따라온 정상적인 전류를 우리가 속류다 이렇게 얘기하고 속류는 즉 여기를 통해 흘러버리면 안 되겠죠. 그대로 빠져나가서 통해야 되겠죠. 그래서 피레기의 구분 조건은 속류 차단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제한 전압도 낮을 것. 그리고 충격이 생겼을 때의 방전은 당연히 낮은 충격에도 방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은 낮고요. 상용주파 방전 개시 전압은 즉 우리가 쓰는 상용주파에서는 조금 높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이쪽으로 흘려보내야지 여기에 방전시키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상용주파 방전 개시 전압은 높고요. 방전의 내량 역시 클 것, 내구성과 경제성을 가지고 있을 것 그 얘기죠. 자, 한번 보시면 속류 차단 능력이 충분할 것. 그렇죠. 속류는 피레기가 차단을 해야 됩니다. 흘려보내야 돼요. 맞죠? 충격이 생겼을 때는 방전을 낮게 해야죠. 이게 옳지 않죠. 낮은 충격에도 빨리 방전을 해야죠. 상용주파 방전 개시 전압 우리가 평상시 쓰는 그런 주파수의 이런 값들은 조금 높다고 하더라도 이건 정상적인 것으로 보고 흘려보내자 그 얘기죠. 이것은 맞습니다. 높을 것. 방전 내량이 크고 제한 전압이 낮을 것. 맞죠. 2번이 옳지 않은 거죠. 충격에는 낮은 충격에도 빨리 방전을 시켜자 그 얘기죠. 2번이 답입니다.
25번 150kVA 전력용 콘덴서에 제5고 조파를 억제하기 위한 직렬 리액터의 최소 용량은 얼마가 되느냐. 이론적으로는 몇 퍼센트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이 전력용 콘덴서의 몇 퍼센트? 4%에 해당되고 뭐 실질적으로 5에서 6%꼭 기억해야 될 퍼센트죠. 직렬 리액터 용량 전력용 콘덴서의 4%로 자 한번 가봅시다. 150 곱하기 0.04를 곱해야 되겠죠. 4%니까. 그래서 4, 1은 4, 4, 5, 20. 그러니까 얘가 6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론적인 값 그대로 적용돼서 여기 6이 되고요. 뭐 5나 6 실제적으로 해봐도 이거보단 더 커질 테니까 다른 답이 없죠. 여기에선 이론적으로 4%를 곱해서 6kVA다 이렇게 답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론적으로 직렬 리액터는 제 5고 조파를 제거하게 되고요. 5고 조파를 제거하는 직렬 리액터 용량은 5고 조파니까 5ωL이었죠. 여기도 5ωC분의 1과 같아야 되고 이 5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25분의 1이 되고요. 걔는 비율로는 0.04, 즉 이 콘덴서 용량의 4%에 해당된다. 그리고 실제로는 5에서 6% 정도를 하자 그랬었죠. 자, 이렇게 해서 4% 적용하니까 답이 나오네요. 26번 영상변류기와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을 물었는데 영상변류기 뭡니까? ZCT죠. ZCT. 그래서 제로 페이즈 영상을 의미하는 거고요. 즉 지락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락전류, 즉 영상전류를 검출하는 계정기다 이렇게 보고요. 이것이 ZCT가 결국 지락계정기라든가 즉 GR이죠. 또는 선택지락계정기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되어서 지락사고를 우리가 검출하고 차단하는 그런 계전기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검출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영상변류기와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지락계정기 또는 선택지락계정기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선택지락 또는 선택접지계전기 이렇게 부릅니다. 답이 4번이 되는 거죠. 27번 삼상계통에서 수전단 전압이 60kV고요. 여기 뭐 VR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전류가 250이고 선로의 저항 및 리액턴스, 저항과 리액턴스 값이 주어져 있을 때 전압 강하율을 구하라 그랬죠. R과 지금 X가 주어져 있고요. 즉 부하 역률 코사인 세타도 지금 주어져 있네요. 그럴 때 전압 강하율을 구하는 공식을 생각해내야 되겠죠. 그래서 전압 강하율은 수전단 전압에 대한 전압 강하의 비죠. 즉 분모에 수전단 전압이 오고요. 분자의 전압 강하, 즉 전압 강하는 손전단 마이너스 수전단 전압 이렇게 되죠. 그래서 뭐 식으로는 수전단 전압 거기에 송전단 마이너스 수전단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때의 전압 강하 공식 3상인 경우 루트 3i의 r 코사인 세타 x 사인 세타 반드시 외워야죠. 이렇게 전류와 저항 이런 값들이 주어지게 되면 이 공식을 쓰고요. 또는 여기에 용량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v제곱분의 p에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 요걸 쓰기도 하죠. 여기에서는 지금 전류와 이런 저항 리액턴스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전류 값도 주어져 있고요. 저항 리액턴스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전압 강하율 이거네요. 다시 한번 써볼까요? 자, 수전단 전압분의 전압 강하 이것이 전압 강하율이고요. 즉 이거는 수전단 전압분의 여기에 3상계통이라고 했기 때문에 루트 3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자 VR 얼마입니까? VR이 60kV 60 곱하기 10의 세제곱이고요. 루트 3에 자 i는 250이죠. 250에 곱하기 r 코사인 세타 7.61이고요. 코사인 세타 0.8 주어졌죠. 0.8 플러스 x 사인 세타 x가 11.85에 곱하기 자 우리가 코사인 세타가 0.8이면 계속 나오죠. 사인 세타는 0.6이 되죠. 곱하기 0.6 이거 계산기로 두드려주면 되겠네요. 자 계산기로 한번 두드려 보니까 0.0952 값이 나오네요. 근데 이것을 이제 퍼센트로 나타내니까 여기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니까요. 9.52% 4번이 답이 되겠네요.
28번. 자, 이 문제는 지금 뭐 이런 것들이 같다고 할 때 단상 2선식, 3선식의 전력 공급 전력의 비를 구하라고 그랬는데요. 이것은 상당히 여러분들 계산이 복잡하고 이거 하나에 투자하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 사실상 이 문제를 풀지 않고 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론 강의에서 배웠던 이렇게 전달해 드렸던 이 표를 외운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 뭐 중량비가 동일할 조건에 의해서 저항비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전류비를 또 얻어내야 되고 그걸 가지고 또 한번 전력 공급의 비를 이렇게 얻어내서 2분의 루트 3이다 얻어냈는데 이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요. 이거 시험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걸 푸느니 다른 문제 20문제 푸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과감히 이 문제는 여러분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따라 주시고요. 답 정도 나온다고 하면 요거 뭐 기억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 2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배전솔레 용어 중에서 틀린 것을 물었네요. 여기에서 뭐 다른 것들은 우리가 봐왔던 대로 뭐 특별한 것이 없는데요. 궤전점은 여기 배전솔로가 아니라 전기철도에서의 나타내주는 그런 용어죠. 궤전점은 전차선에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궤전 분기선을 접속하는 그런 점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간선과 분기선의 접속점 아니죠.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대로 참조해 주시고요. 자, 30번. 송전 계통에서 발생한 고장 때문에 일부 계통의 위상각이 커져서 동기를 벗어나려고 이게 포인트죠. 동기를 벗어나려고 할 경우 이것을 검출하고 계통을 분리하기 위해서 차단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에 사용되는 계전기 동기에서 벗어난다. 이게 바로 탈조를 의미하는 거죠. 탈조. 그러면 답은 딱 탈조 보호 계전기죠. 동기 상태에서 동기를 벗어난다. 탈조 기억하시면 됩니다. 31번 보일러 급수 중에서 포함되어 있는 산소 등에 의한 보일러 배관의 부식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치는 자 산소 등을 그러면 빼내야 되겠죠. 우리가 물을 빼내는 건 탈수기, 우리가 공기를 빼내는 건 그럼 뭐라고 할까요? 탈기기 이러면 되죠. 그래서 이런 산소, 이런 공기를 우리가 빼내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치 탈기기입니다. 탈기기 1번이 답이죠. 32번 선간거리를 D, 전선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할 때 송전선의 정전 용량 이거 C 구하는 공식을 사실상 묻는 문제죠. 송전선의 정전 용량 C를 구하는 공식은 분자 얼마입니까? 0.02413의 분모는 사용로그죠. 로그 10의 R분의 D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쵸? 요거 로그 10의 R분의 D에 반비례한다 그래야죠. 분모에 있으니까. 그래서 답은 3번이죠. 이 공식을 묻는 문제입니다. 3번이네요. 33번 전주사의 경관이 80인 가공전선로에서 전선 1m당 하중이 0.37, 2도가 0.8일 때 수평 장력을 구하라고 그랬죠. 자, 용어로 한번 써봅시다. 우리 경관 S죠. 그리고 1m당 하중 뭡니까? 여기는 W죠. W. 2도는 D로 표현하고요. 수평 장력은 T로 표현했었죠. 그러니까 아하 2도에 관한 식을 알면 이게 해결이 되겠네요. 자, 2도 D는 얼마입니까? 8T분의 WS 제곱, 월드 시리즈 제곱 이렇게 오자고 그랬죠. 여기에서 수평 장력 T를 구하려면 얘네 둘이 자리만 바꿔주면 되죠. 그럼 T는 얘는 8D분의 월드 시리즈 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는 1m당 하중이기 때문에 0.37 오호 그 값대로 써주면 되고요. 경관이죠. 경관 80m 80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8 곱하기 2도가 0.8이기 때문에 이거 계산기로 두드려주면 되죠. 계산해 보니까 370이 나오네요. 370 3번이 답이고요. 자, 2도 내는 공식 꼭 기억을 해둬야죠. 8T 수평 장력 월드 시리즈 제곱 이거는 1m당 하중 경관 공식을 이용해서 구한 문제죠.
34번 차단계 전격 투입 전류란 투입되는 전류 최초 주파수의 어떤 값을 말하는가? 이거는 뭐 여러분들 알아두셔야죠. 최대값입니다. 차단계 전격 투입 전류는 투입되는 전류 최초 주파수의 최대값입니다. 최대값 기억을 해두시고요. 35번 가공송전선에 사용되는 애자 1연 중에서 전압 부담이 최대인 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 뭐 살펴봤죠. 만약에 10개를 예를 들게 되면 이렇게 마지막 쪽 끝쪽에 이렇게 우리가 송전선이 이렇게 주어질 때 이때 애자련 중에서 그렇죠? 이 전선에 가장 가까운 것이 가장 부담되죠. 안 그러겠어요? 가장 부담이 되죠. 그리고 가장 부담이 덜한 것이 요거일 것 같지만 그렇진 않다는 거죠. 이쪽에서 세 번째 되는 것, 또 아래쪽에서는 여덟 번째 되는 것, 요 정도를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가장 약한 거고요. 가장 부담이 큰 것은 전선과 직접 닿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선에서 제일 가까운 애자가 부담스럽죠. 전선 직접 닿는 거니까 3번이 답입니다. 36번 송전선에서 복도체를 사용하는 목적은 자 복도체, 다도체는 이렇게 한 상당 여러 개의 도체를 쓰고 있는 거죠. 보통은 이렇게 쓰게 되면 서로 달라붙으려고 하는 흡입력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스페이서를 쓰기도 한다고 그랬죠. 이것은 안정도가 증가되고요. 또 코로나 발생을 억제하죠. 복도체는 코로나 발생을 억제합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C 값은 증가하게 되고요. L 값은 감소하게 되죠. 그리고 선로의 송전 용량도 증가하는 좋은 점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단점은 이렇게 C가 증가함으로써 C로 인해서 페란티 효과가 생기죠. 페란티 효과는 수전단 전압이 상승하는 그런 현상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복도체의 특징이 되는데요. 사용되는 주된 목적은 뭐냐? 여기에서는 코로나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요. 인덕턴스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죠. 정전 용량은 증가하죠. 역률과는 큰 관련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옳지 않고요. 4번 코로나 발생 방지가 상당히 주된 목적이죠. 37번 송전선로의 중성점 접지의 주된 목적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죠. 답은 이상전압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 중성점 접지의 주된 목적입니다. 우리 살펴봤던 대로 여기에서 질량이 발생했을 때 접지가 돼 있으면 다른 이런 건전 고장나지 않은 상의 대지전원 상승이 억제, 즉 이상 전압 여기도 발생을 억제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고개전기 신속 확실한 동작, 그다음에 절연 레벨도 경감시킬 수 있고요. 과도 안정도 증진이 되고요. 즉 이상 전압 방지가 가장 주된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소 리액터 접지 시에는 우리가 아크를 소멸하는 지락 시에 아크리 소멸되는 그런 장점이 또 있죠. 자, 중성점 접지의 목적 이상 전압 방지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죠. 38번 다음 중 그 값이 1 이상인 것을 물었네요. 부등률이죠. 나머지 것들은 다 1보다 작은 비율이지만 부등률은 1.2, 1.3 이렇게 최하 1입니다. 부등률이죠. 부등률. 자, 부등률의 정의 가볼까요? 부등률은 합성 최대 수용 전력분의 최대 수용 전력의 합이죠. 최대 모든 전력들을 합한 것을 합성 최대 수용 전력으로 나눈 값 이거고요. 이 값은 1보다는 크거나 같다. 즉 1보다는 큰 값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다수의 수용과의 변압기 용량을 결정하는 요소로 쓰인다는 거죠. 자, 1 이상인 건 부등률입니다. 부등률. 39번 송전계통의 안정도 증진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아닌 것은 자 안정도 향상 대책을 보면요. 계통의 전압 변동을 제어하기 위해서 소극 여자 방식 계통을 이렇게 연계하자는 거죠. 중감 조상 방식을 채용해서 무효 전력을 역시 제어를 하고요. 고장 전류를 최대한 줄이고 고장이 생겼을 경우에는 빨리 차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적당한 중성점 접지를 해야 되고요. 고속도 개전기, 고속도 차단기, 고속도 재폐로 고장 시에 발전기 입출력의 불평형을 감소하기 위해서 조속기 성능을 개선하고 제동 저항기 이런 것들을 설치하자는 얘기죠. 자, 반복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안정도하고 관련 없는 거 찾아주면 되겠죠. 변동 작게 하고요. 직렬 리액턴스 큽니까? 아니죠. 직렬 리액턴스를 작게 해야죠. 그래야 안정도가 더 커지는 거죠. 고장 시 발전기 입출력의 불평형을 작게 맞죠. 고장 전류 줄이고 신속하게 차단. 딱 봐도 이거만 봐도 여러분들 당연히 이거 옳은 것들이죠. 옳은 것들. 그렇죠? 직렬 리액턴스는 작게 해야 됩니다. 작게. 40번 고장점에서 전원 측을 본 계통의 임피던스가 Z라고 하고요. 고장점의 상전압이 E라고 했네요. 삼상 단락전류. 우리 삼상 단락전류는 여기 상전압을 우리가 계통 임피던스로 나눠주면 그것이 단락전류입니다. 여기에서 뭐 성관전압 아니라 상전압이 그대로 주어졌기 때문에 뭐 이거 상전압을 그대로 Z로 나눠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는 1번이 답이죠. 1번. 자, 이렇게 해서 40번까지 같이 살펴봤고요. 또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